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교과서 밖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축제의 장소다. 우리 지금 니들이 책상에 앉아 있지만 이 앉아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또 그 단백질의 성질이 발현되고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새로 나기도 하고 손톱이 자라기도 하고 등등, 피부 근육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등등,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단백질의 축제의 장소가 펼쳐지고 있다. 그럼 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이 이 교과서 밖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 이게 조금 어려워. 하지만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 채팅은 안 들어왔겠지? 당연히 없네. 문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핵산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복잡한 물질 4가지가 있었어요. 복잡한 물질 4가지가 뭐가 있었느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지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핵산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로 하고, 또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녹화를 했나? 했구나. 그래? 자, 그래서 그 문서를 한번 공유를 할게. 목이 따끔따끔하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죠. 응? 어떻게 보면 우리 때 학창 시절에 비하면 너희들은 조금 누릴 것 다 못 누리고 학교 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약간 불행한 학창 시절, 체험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활동도 뭐 제대로 못하고 등등. 아무튼 이제 밖에서 나가가지고 막 어울려 다니고 이런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DNA, 우리 핵산은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핵산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DNA하고 RNA가 있는데, 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당,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당,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한번 살펴보면 DNA는 뭐 디옥실리보 뉴클레ik 애시드, RNA는 리보 뉴클레ik 애시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니셜이죠. 이니셜이고, DNA는 구조가
더블 헬릭스 스트럭처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따 보여줄게요. RNA는 싱글 헬릭스 스트럭처 단일 가닥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DNA와 RNA의 단위체가 뭐였지? 뉴클레오타이드였어요. 그러면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염기가 1대 1대 1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뉴클레오타이드야. 벌써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산 당염기인데 DNA 당과 RNA를 구성한 뉴클레이트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O가 없는 거고요. 이건 리보스 O가 들어있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ATGC다. ATGC.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DNA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냐?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특이한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몸의 형태라든가 어떤 목소리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형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RNA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RNA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RNA는 그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RNA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일단 just look at the PPT and 그 PPT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그림이냐? 왜냐면 복잡한 그림을 또 보여주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건 DNA의 더블 힐릭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제 예를 들면 요게 한 개의 유전자고 요게 한 개의 유전자고 이게 한 개의 유전자일 수가 있어요. 이게 DNA 안에 유전자들이 이렇게 A 유전자도 있고 B 유전자도 있고 C 유전자도 있어요. DNA 안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고 이 염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는 네 종류가 있어요. 뭐 있다고 그랬지?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입니다. 그죠? 구아닌의 짝은 뭐지? 사이토신입니다. 아데닌과 타이민은 수소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요 사이에 수소결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히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인데, 자 그러면 이쪽에 뉴클레오타이드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왼쪽에 뉴클레오타이드,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왜냐면 이중이니까. 왼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들을 봐. 염기가 구아닌이 오면 사이토신, 다른 오른쪽은 사이토신이 오고, 왼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타이민이 오면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아데닌이 오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 양쪽 뉴클레오타이드, 왼쪽의 뉴클레오타이드하고 오른쪽 뉴클레오타이드의 이 염기의 배열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에? 왼쪽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오른쪽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이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요 당, 5탄당인데 탄소가 5개 있는 이 5탄당인데,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의 당입니다. 보여주면 요거지. 요게 이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5탄당. 여기 5가 없잖아요. 여기 5가 없어요. 근데 이쪽은 5가 있잖아요. 두 번째 탄소.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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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예? 이거 이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죠. 그래서 DNA와 RNA는 당과 염기가 달라.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염기가 다르다. 뭐 이거 그릴 필요는 없고 여유되면 그려보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건 디옥시리보스 5가 없는 리보 5탄당이구나. 이건 5가 있는 이쪽에 5가 있는 리보스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왼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오른쪽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의 배열 순서가 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보면 요 염기들은 안쪽에 배열을 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배열되어 있고, 인산과 당은 골격, 외부 골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인산과 당은 외부 골격. 왜냐면 이렇게 인산당을 보시면 이렇게 외부 골격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인산과 당은 외부 골격을 하고 있어요. 인산과 당은 외부 골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처럼 구아닌, 왼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구아닌이면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사이토신이 와야 되는데, 이처럼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이처럼 3개의 수소결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왼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타이민이 오면 오른쪽에 이거 인산당이고,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아데닌이 오죠. 이처럼 수소결합이 여기는 2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차이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거요. 요거 안쪽에 있는 이 염기의 배열의 염기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장, 부반장의 각기 다른 형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질이. 이 안쪽에 있는 놈이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주 괴팍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이 안쪽에 있는 요놈이 머리카락이 순모냐, 머리카락이 뭐 곱슬이냐, 뭐 이런 것을 결정해주고 있어요.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염기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DNA의 요거 한 덩어리를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그래서 DNA의 특정 부분들을
뭐라 그러냐? 유전자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요? DNA의 특정 부분들을 주전자 이러면 안 되고 유전자 이렇게. 빨리 갔다 와요. 코로나 조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였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 형성되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자, 이쪽에 알킬기가 그냥 H 하나만 있네요. 자, 이쪽에 아미노기 카복실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입니다. 이걸 R1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럼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미노기에서 H가 떨어지고요. 이쪽 카복식에서 OH가 떨어져 나와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CONH라고 하는 요 펩타이드 본드, 펩타이드 본드가 만들어지죠. 이걸 통째로 원래 요게 펩티드 요게 결합인데 요걸 통째로 펩타이드 본드라고 해. CONH. 그래서 여유가 되면 한번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그려보시고요. 요걸 R1이라고 보시고 R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R1, R2. 여기 R 있네요. 이쪽에 R 있구나. 여기는 그냥 H로 놓고 여기도 H로 놓고요. 요걸 R1, 여러분 R1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R2라고 해도 상관없네요. 그래서 여기 R1, 여기 R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CONH 결합이라고는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한 개의 펩타이드 본드,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두 개의 펩타이드 본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러한 펩타이드 본드가 여러 개 있으면서 그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물을 갖다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는 어떤 단백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꼬이고 입체 구조를 만들 때라야만이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어. 단백질하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리펩타이드 입체 구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주 간단한 물질, 물 배웠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간단한 물질, 무기염류 배웠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물질, 핵산 배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배웠죠? 그 다음 지질은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지질은 좀 이따 나오고 이제 단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단백질이 만들어진 단백질의 그 생성 과정,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고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손톱, 발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다시 자라고 또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뭐 등등 다시 또 생성이 되고. Do you understand?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RNA의 종류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RNA 종류는 메신저 RNA라는 게 있어요. RNA 종류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DNA 우리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였죠. DNA하고 RNA가 있고 RNA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메신저 RNA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 rRNA, 뭐 리소솜 RNA라고 하는데, 리보솜 RNA라고 하는데 그냥 rRNA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스 RNA, tRNA가 있어요. 잘 들어요, 그냥. 어려우면 듣기만 해. 자, RNA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자, DNA 한 가닥을 복사할 수 있는 RNA입니다. DNA 한 가닥을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핵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DNA 한 가닥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하는 RNA가 있어요. 전사라는 것은 온전히 복사한다 이런 뜻이야. DNA 한 가닥을 전사하는 RNA를 메신저 RNA라고 하고, 리보솜에 있는 RNA를 rRN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메신저 RNA가 필요한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RNA를 트랜스 RNA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어려우면 듣기만 해요. 자, 리보솜에 있는 우리가 핵이 있어요. 주먹이 핵이야. 핵.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한 세포 안에 핵이 정중앙에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세포의 핵 말고 그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하나의 세포야. 원셀. 여기 핵이 있어요. 핵 가운데. 핵. 여기 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 원셀이야. 원셀. 하나의 세포. 원셀에 여기 가운데 핵이야. 하나의 세포의 가운데 핵이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그러고, 이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요. 핵 속에 DNA가 들어있고, 세포질에 리보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리보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 한 가닥을 복사해서 리보솜으로 끌고 오는 RNA가 바로 메신저 RNA야.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의 핵이 있네요. 핵 속에 DNA가 있네요. DNA 한 가닥, 이중인데 한 가닥을 복사를 하는 그런 RNA가, 요게 이제 메신저 RNA입니다. 메신저 RNA가 이렇게 핵 세포질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리보솜에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 잘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아까 DNA는 염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 DNA는 자, 여기 이중 나선이죠. 이중. 이거 더블 힐릭스야. 이중 나선인데. 이중 나선 중에서 한 가닥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복사를 하냐 보자. 자, DNA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 염기를 보시면 돼.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잘 봐요. 위에 거를 복사를 했는지 아래 것을 복사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될까? 예? 아래 걸 복사했어요. 왜? 여기 보시면 구아닌의 짝은 뭐지?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의 짝은 뭐지? 구아닌이죠. 아데닌의 짝은 뭐지? 타이민이 아니라 RNA는 뭐만 있지? 우라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걸 복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봅시다. 사이토신의 짝은 뭐지? 구아닌. 사이토신의 짝은 뭐지? 구아닌. 아데닌의 짝은 뭐지? 아데닌의 짝을 DNA에서는 아데닌의 짝이 뭐지? 타이민인데 RNA는 뭐야?
우라실입니다. 우라실. 아데닌의 짝은 뭐야? 우라실입니다. 타이민의 짝은 아데닌이죠. 그죠?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데닌이 있잖아요. RNA에. 그래서 아래 거를 복사했구나. 그래서 이 DNA 한 가닥을 복사를 한 게 요거죠. 요게 이제 그 메신저 RNA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DNA 한 가닥을 복사한 걸 뭐라 그러냐? 온전히 복사했다 해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요.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RNA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이제 핵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핵 밖으로 끌고 나와서 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 장소가 있어요. 리보솜에서 이렇게 딱 이 가운데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쏙 들어가게 되면 여기 요 리보솜의 자리가 원래 세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요거 세 개의 짝이 있어요. 요거 세 개의 짝에 맞는 그러한 그 트랜스 RNA가 주변에 이쪽에 트랜스 RNA가 요거에 맞는 또 그 뭡니까? 그 염기 서열을 가진 트랜스 RNA가 다가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운가 보자. 잘 봐. 지금 이거 이중 나선이니까 뭡니까 이거는? DNA죠. 그래서 요 DNA에서 잘 봐요. DNA에서 보면 아니다. 여기 지금 DNA의 한 가닥입니다. 여기 DNA 한 가닥. DNA 한 가닥이고 그다음에 복사한 가닥입니다. 복사한 가닥이고. 자, DNA 아데닌의 짝은 뭐죠? 타이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라실이래요. 우라실. 그래서 요건 DNA 상의 3년기라 그래. 요 DNA 상의 3년기. 요걸 트리플 코드라고 그러고. 요 DNA 상의 3년기. 요 트리플 코드예요. 요 트리플 코드에 해당하는 메신저 RNA 상의 또 3년기. 아데닌의 짝 우라실, 아데닌의 짝 우라실, 아데닌의 짝 우라실이야. 요거를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1 코돈, 2 코돈, 3 코돈, 4 코돈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과정이 빠졌어요. 뭐냐면 그 리보솜 주위에 트랜스 RNA가 있어요. 트랜스 RNA가 뭐냐면 트랜스 RNA는 다리가 3개 있어요. 3개 있고 머리에 아미노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봐. 자, 우라실의 짝은 뭘까요? 아데닌입니다. 우라실의 짝은 뭐지? 아데닌입니다. 우라실의 짝은 뭐지? 아데닌이죠. 자, 구아닌의 짝은 뭘까? 사이토신. 그럼 요거는 트랜스 RNA가 가지고 있는 3년기죠. 이걸 안티코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티코돈은 머리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 아미노산.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 안티코돈은 다리가 3개라고 했어요. 3년기. 그리고 머리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티드 결합. 이쪽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티드 결합. 이쪽에 아미노산이 결합 펩티드 결합. 이렇게 해서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꼬리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이런 과정을 단백질 합성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DNA 한 가닥을 복사한 요 과정. 그죠? 복사한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메신저 RNA에 따라서 그 안티코돈이 얻어지고 또 거기서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까지 만들어지는 폴리펩타이드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글쎄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같은 설명인데 같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좀 복잡하죠. 자, 여기 DNA 이중 가닥이죠. 이 중에서 한 가닥을 복사했어요. 여기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가 핵 밖으로 나와요. 핵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에 이렇게 딱 안착이 돼요. 리보솜에 안착이 되면 이 코돈들이 있어요. 코돈들. 자, 코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안티코돈입니다. 얘네들이 안티코돈이에요. 이 안티코돈이 여기 코돈 자리에 딱 들어맞아요. 근데 여기 머리에 항상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머리에 아미노산들. 그럼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또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죠.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리보솜의 자리는 몰라도 돼요. EPA 이거 몰라도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또 이렇게죠. 보십시오. DNA입니다. 한 가닥을 복사해서 핵 밖으로 나오는 물질이 RNA죠. 그 다음에 이게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에 맞는 염기 서열을 가진 트랜스 RNA가 있어요. 트랜스 RNA는 항상 머리에 아미노산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미노 애시드 체인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과정입니다. 좀 외우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DNA 한 가닥입니다. DNA 한 가닥. 3개씩 묶었어요. DNA 한 가닥, 요걸 DNA 한 가닥인데 3개씩 묶었어요. 요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트리플렛 코드, 트리플렛 코드, 트리플렛 코드, 3년기 조합이라고 해요. 3년기 조합. 그리고 자, 요 한 가닥을 복사를 해서 핵 밖으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메신저 RNA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인데 A의 짝은 뭐죠? 타이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라실입니다.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이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입니다. 요게 3년기 조합이고 그 다음에 RNA가 가지고 있는 요거에 상응하는 3년기를 갖다가 코돈이라고 하죠. 코돈. 요 3년기에 상응하는 RNA의 3년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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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코돈에 따라서 트랜스 RNA가 아미노산을 달고 와. 그러면 이 코돈에 의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정돼.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이 코돈에 따라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또 만들어지고 이 코돈에 따라서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코돈에 따라서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 펩티드 결합. 그래서 이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다양한 아미노산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됐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걔네들이 꼬여요. 꼬이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일단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 3염기, DNA의 3개의 염기 조합을 뭐라 그러냐? 이걸 3염기 조합이고 그에 상응하는 그 염기들로 구성된 3염기, 이 3염기 조합을 메신저 RNA 상의 3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한다.
코돈에 의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정된다. 그리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얽혀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전사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백질은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지? 아그들아, 간단하진 않지? 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를 좀 하고 또 공부를 좀 나름 더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수의 트랜스 RNA는 메신저 RNA 상의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산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요. 딱 상응하게 그 상보적인 염기 조합에 따라서 결합을 합니다.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RNA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를 갖다가 코돈이라고 하고요. DNA의 그 3연기 조합을 트리플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DNA 정보를 가지고 RNA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특정한 기능을 발현하는 것을 생명중심 원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좀 교과서 내용의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개념 정리 가지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DNA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뭘까요? DNA 단위체는 뭐였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알아두시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뭘까요? 아미노산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 자, 단백질의 형성이 있어요.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폴리펩타이드가 중요한 거, 입체 구조를 이루어 단백질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폴리펩타이드 자체는 그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발현할 수 없어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이루어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핵산은 종류가 몇 가지? 2가지가 있다. DNA하고 RNA가 있다. 자, 그다음에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형성될 수가 있어요. 핵산은.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고, RNA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가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한다.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뉴클레오타이드 결합 순서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뉴클레오타이드 결합 순서에 따라 염기 서열이 달라져 DNA마다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왼쪽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오른쪽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에 따라서 염기 서열이 달라져 DNA마다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 왜?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 이해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전사 과정과 번역 과정은 좀 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DNA의 이 3연기 조합이 결국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구나. 요놈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구나.
요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요 세 개에 따라서 상응하는 메신저 RNA 상의 염기는 아데닌에 상응하는 염기는 타이민이 아니라 우라실이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3염기 조합에서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 결국은 코돈은 누가 만드냐? DNA의 염기 서열, 요 3염기가 코돈을 만들어요. 또 이 코돈에 의해서 안티코돈이 만들어지죠. 이 안티코돈은 아미노산을 항상 머리에 달고 있으니까 이 아미노산이 결정이 된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형성해 가지고 단백질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좀 어렵죠?